반갑습니다. 심리학다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마음 건강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 마음 건강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뭘까요? 그 마음의 병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사실 긴장감입니다. 계속 긴장을 해요. 자, 인간은 원래 투쟁과 도피를 통해서 환경에 적응을 하고 진화를 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투쟁도 해야 되고 도피도 해야 돼요. 긴장도 해야 되고 이완도 해야죠. 자, 투쟁을 한다는 건 뭐죠?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목표물에 집중하게 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도피는 뭐죠? 근육이 풀리고 그죠? 눈도 풀리죠. 초점이 흐려집니다. 이게 부교감입니다. 그죠? 이것이 반복돼야 한 인간의 건강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개체의 건강도요. 종의 생존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조상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긴장을 해요. 지금 공룡이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자가 도로를 활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긴장을 할까요? 일단은 그 긴장하는, 각성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죠. 그죠? 한 세기에 변해야 될 게 1년 단위로 변합니다. 전기차가 나오고 로봇이 나오고 AI가 나오고 빅데이터 나오고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까지 장사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문 닫고 새로운 사업이 뜨고 막 이럽니다. 특히 또 대한민국은 정치가 지금 현재 불안하죠. 이러면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왜요? 환율, 주가, 수출, 수입 다 정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또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인터넷, SNS, 그 다음에 OTT, 게임. 자,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겁니다. 킬링 타임이죠. 나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예요. 냅둬요. 이렇게 해서 멍 때리는 거예요. 자, 마음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뇌는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뇌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뉴런으로 만듭니다. 뉴런이 만들어진다는 건 뭐예요?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신경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건 결국 거기에 혈액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뇌가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현대사회에 너무 많은 것들을 쓸데없는 걸 봐요. 그게 문제입니다. 또 경쟁이 치열해진 사회죠. 자, 지금 한정된 재화는 점점 줄고 특히 대한민국은 어때요? 경제성장이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경쟁은 치열해지고 물가는 올라가요. 다들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잉 각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음식도 있죠. 술, 담배, 커피. 네, 우리 뇌를 계속 자극하는 그런 음식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또 우리가 즐기게 되죠. 자, 뭐 마약 같은 거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마약까지 갈 필요는 없죠. 네, 일반적인 이야기도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과잉 각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일단은 몸과 마음이 늘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투쟁과 도피. 자, 그러면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긴장하게 되죠. 단단하고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 정서가 계속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부정적 정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불안, 공포, 화, 분노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지배가 됩니다. 당연히 정신건강이나 몸 건강에 좋을 리가 없죠. 자, 신경계에서는요. 아드레날린, 또 코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마치 자동차를 엑셀을 계속 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달릴 때 엑셀 좀 밟고 과속하는 거, 뭐 성향에 따라 그럴 수 있죠. 경쟁의 사회고 또 무엇인가 내가 돋보이려고 한다고 하면 늘 긴장하고 추진력 있게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잠결이 들었을 때가 문제죠. 이제 엑셀을 떼고 브레이크 아니면 차를 시동을 꺼야 돼요, 아예. 근데 그러질 못해요. 시동을 걸어놓고 브레이크와 악셀을 같이 밟고 있습니다. 침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쳐버리죠. 잠 못 잡니다. 네. 자, 과학적으로요. 우리의 뇌는 이 혈액이 5% 정도가 남아야
이 잠이 온답니다. 10% 정도가 되면 잠자리가 뒤숭숭해집니다. 왜요? 낮에 남아있던 정보들을 계속 남은 찌꺼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잠자리가 뒤숭숭해집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꿈자리 뒤숭숭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 되면 어떻게 되죠? 꾸준한 수면, 숙면이 유지가 안 됩니다. 중간에 자꾸 깹니다. 우리 현대인들 거의 대부분 이러세요. 그죠? 한 번 잠을 자면 한 두세 번씩 깨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뇌에 혈액이 한 20% 정도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30%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잠자리에 들질 못합니다. 자, 수면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숙면,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요, 이 낮에 우리가 쌓인 그 찌꺼기들 있죠? 정보들. 이것들을 싹 청소하는 시기가 이 숙면, 수면의 시간이 됩니다. 세파 수면이 발생을 하면요, 뇌척 수액이 경로가 넓어집니다. 이렇게 관 자체가 넓어지면서 이 뇌로 들어와서 싹 뇌의 부수물들을 싹 청소를 해냅니다. 그러면 이 뇌척 수액에서 이 발생된 이 독성 단백질은 결국 간으로 가고 간에서 해독을 거쳐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주 멋진 미슐랭 식당이 있습니다. 미슐랭 식당의 주방이 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손님들이 막 들끓죠? 그러면 막 정신없이 음식을 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대로 퇴근하나요? 아니죠.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주방을 싹 청소를 합니다. 물청소 싹 하고 쓰레기 싹 갖다 버리고. 왜요? 그 다음날 다시 영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도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에요. 마치 식당에서 영업이 끝나서 홀의 주방, 홀은 불이 꺼져 있지만 주방은 불을 켜고 싹 청소하듯이. 근데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면 계속 문제가 되죠. 그래서 숙면을 잘 취하게 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몰입감이 높아집니다.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창의력이나 문제해결 능력도 높아지죠. 불면증에 시달리겠다. 계속 긴장을 하면서 불면증, 뇌에 혈액이 계속 남아서 우리를 계속 긴장시켜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한다. 그러면 집중력과 몰입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어지는 것,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정서로 다시 회귀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으로요. 그래서 잠 너무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과잉각성으로 인한 불면증이 생겼다.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감정 기복이 커집니다. 사실 감정도요, 감정 컨트롤도 체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체력이 약하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결국에 감정이 끌려다니게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건강하신 분들은 예의 바르시고 이해심도 많으세요. 그런데 건강이 좀 안 좋으시면 화도 잘 내시고 또 이 옹졸해지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거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격이 변하셔서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이 어디 안 좋으신가 보다, 체력이 좀 떨어지시나 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격이 급해집니다.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기다리지 못해요. 지금 당장 뭘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건, 사고를 만들게 되고 실수가 반복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근육통, 또 잔병치레, 뭐 감기 이런 거 너무너무 자주 걸리게 되죠. 또 이제 안타까운 거는요, 이렇게 부정적 정서가 반복되고 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서 부정적 상황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업무 성과, 자기가 하는 일에서 경제적 성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와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대부분 이게 긴장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려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성과가 안 나오고, 그러면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회사에서 위기가 생기고 자기 사업에 위기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가 될까요? 마지막으로요,
과잉 각성으로 인한 수면 부족, 불면증은 결국 극도의 불행감을 만듭니다. 이래서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 이런 걸로 다시 또 확장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완을 하는 그런 훈련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완에 좋은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술, 담배를 좀 적게 하셔야 됩니다. 커피 안 맞는 분들은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그다음에 OTT, SNS, 게임 이런 거 좀 줄이시고 독서를 하세요. 똑같은 정보지만 독서는 한 번에 들어오는 정보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의 자극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눈의 피로와 그다음에 어떤 나른함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잠이 안 오신다라고 하시면 독서. 근데 독서도요, 꼭 침대에서 독서하시는 거 안 좋아요? 네. 독서는 책상에서 하시다가 졸리시면 침대로 가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 좋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아파트 단지 한 네다섯 번 이렇게 뛰시면 너무 좋죠. 또, 일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명상 같은 거 하셔도 좋습니다. 산책하셔도 좋고, 아니면 편안하게 눈 감고 자신을 돌아보는 아주 짧은 명상도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이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뇌에 혈액 공급, 계속 과잉으로 나한테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은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피곤한 것과 졸린 것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피곤한 거, 몸이 좀 어디가 조금 뻐근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른하고 이거와 정말 졸린 거를 좀 구별하세요. 그래서 피곤할 때는 좀 버티시고요. 진짜 졸리실 때만 침대에 누우셔서 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이 현대인의 이 마음의 병의 아주 기본이 되는 긴장, 각성, 과잉 각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라고 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를 엑셀만 계속 밟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차가 망가지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현명하게 투쟁과 도피를 반복했듯이 우리도 현대인도 투쟁할 땐 투쟁하고 도피할 땐 도피해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정말 밸런스를 잘 맞추는 그런 현명하고 건강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